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얼굴을 못 뵙니다. 예, 다음에 꼭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이죠. 당 예, 상황이 좀 복잡하고 뭐 미묘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 좀 객관적인 시각, 좀 평론가적인 시각에서 월간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의 사퇴, 비대위 전환 결정까지 불과 이틀 걸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안 풀리던 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풀렸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가장 큰 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계속 악수를 둔 게 컸던 것 같아요. 여론이 이제 급격히 나빠졌잖아요. 예. 대표가 잠적을 한 게 큰 원인이고요. 최고위원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모든 당내 일정을 다 중단하고 이러면서 대표가 굉장히 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는 여론이 당 내에서 급격히 올라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퇴 직전에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날 오전이었죠. 예. 예. 그래서 사퇴 직전에 마지막 상의한 사람이 이전 대표 탈당하려고 하는 전 당 대표다 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좀 자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는 설득해 보려고 당에 남으라고 설득하려고 내가 끝까지 최선 다하는 느낌으로 만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깥에서 보이기에는 신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그렇죠. 거죠.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정신 세계는 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신 세계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왜냐면 그날 저녁에 사퇴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사퇴 발표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날 오전에는 사퇴를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 결심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닌 거잖아요. 어허.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닌 건데 그러면 또 당대표로서 누구를 설득하러 갔다? 네. 그럼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합리적 리더십이 아니다. 합리적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준석 신당 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화가 많았어요, 저한테. 이준석 대표 만났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전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타이밍 때문에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해의 타이밍에 왜 만났는가?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이미 결심하셨던 분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 그러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타진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사퇴할 마음도 없지 않고 또 대표직 유지. 그러니까 바로 정말 몇 시간 앞에 자기 운명도 자기가 결정 못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당에서 급격히 여론이 나빠진 거는 이제 초선 18명이 일종의 홍위병 역할을 했잖아요. 단톡방에서요? 예. 그게 김기현 18명 정도. 예, 김기현 대표 홍위병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누구나 보면 이제 약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과거 나경원 연판장처럼. 근데 이제 그 시점에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든 불출마든 하나는 하려고 마음먹고 싶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명을 동원한 거는 이분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일회용품으로 소모했다는 거죠. 그 초선들을? 그렇죠. 초선들을 정치적 일회용품으로 그냥 부자배하게 소모하면서 김기현 대표 편을 들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입안해버린 거죠.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연판장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명수가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 10명 됐다면서요? 한 18명 됐더라고요. 18명 됐습니까? 예. 기자들 물어봐가지고 확인해보니까 18명이던데 네.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동원했을 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면은 왜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는다고 보세요?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썩 좋았던 게 아니고요. 물론 당시에 이제 결단하라고 할 때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지만 예예. 대다수 의원들은 뭐 사퇴인지 불출마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결단해라 이 정도였어요. 그쵸. 헌신해라, 결단해라. 네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정도만 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음.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50% 혁신은 이제 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또 발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음. 불출마 정도는. 음흠.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뭐 그 다수가 목소리를 내는 거는 누가 배후에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아. 배후에 김기현 대표가 있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18명이 이렇게까지 단톡방에서 다다다다다닥 글을 올리는가? 그걸 봤을 때 좀 의심스럽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놓고 어제 하루 종일 설왕설래가 막 오갔는데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오르기 전에 김기현 대표를 따로 만나서 대표직은 유지하고 총선은 불출마해달라 이렇게 뜻을 전했다. 근데 김 대표의 뜻은 그 반대였다. 즉 대표직은 버려도 출마는 하겠다였다는 거다. 그리고는 자맹에 들어가 버리자 대통령이 뭐 격노했고 결국 급히 떠밀리듯이 일단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다. 대충 이런 식의 보도가 거의 모든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대략 맞는 겁니까? 흐름이 그럼?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 이제 출국하기 전에 며칠 예. 전에 인현 위원장하고 세 분이 만났었잖아요. 예, 예. 이제 거기 식사 이후에 이제 혁신위가 50% 혁신을 했고 나머지 50%는 당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전체 취지에서 당이 이 혁신위의 혁신안을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사실. 혁신을 해야. 안 그래도 음음. 정말 구태에 쩔은 당으로 계속 비치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의원직은 유지하더라도, 뭐 네. 출마는 용인하더라도, 음.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김기현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제 소신대로 지난 주말부터 강하게 대표직 사퇴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본질은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었잖아요. 음흠.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 자리에 의원직 자리에 너무 집착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대표직은 유지하더라도 총선은 불출마해라 라는 걸 요구했는가? 기자들 취재가 맞다면 왜 그걸 요구했는가? 요게 궁금하고 하나는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는 왜 그 반대를 요구했는가? 그 반대를 왜 이 부분에서 뜻이 안 맞는가? 이거거든요. 일단 김기현 대표. 대표직은 내려놓더라도 내가 지역구는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혁신위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현 혁신위는 예. 대표직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정도였어요. 불출마나 뭐 아하. 엄지 출마나 이 정도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음.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하고 같이 어떤 공동 운명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렇죠. 이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음. 가급적 같이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표 그렇게 김기현 대표를 내린다는 건 말하자면 그 대표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용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또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건 가급적 피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하. 이제 혁신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김기현 대표였으면 예. 불출마를 선택하고 선당 후사 입장이라면 음.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 뭐 자기 개인 자리를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이랬으면 아마 어느 정도 위기 돌파가 가능했을 거예요. 당내 위기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선당후사 정신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대표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서는 네.
좀 개인이 먼저였지 개인이 않나. 먼저였지 않나.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어. 이런 선사후당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 의원님 지금 이제 예. 말씀하시기로는 김기현 대표를 내리는 건 용산의 선택, 대통령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대표직은 유지하고 총선 불출마를 원했던 이유가 혹시 대통령이 영남 물갈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측근들 시내관들을 그쪽에다가 보내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버티니까 그 버티지 말라 이런 뜻을 보낸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해석 아, 같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용산이 제일 바라는 1순위는 음. 과반 이상 확보예요. 음흠. 근데 이제 뭐 뭡니까 그 검사 공천 예. 혹은 용산 공천 이 프레임에 걸리면 예. 선거 못 이깁니다. 그거에 걸리면 끝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용산도? 예, 잘 알고 있죠. 아. 아주 잘 알고 있고 음. 그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 실무자들 예. 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니들은 이제 인사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 몇 달 전 이야기예요. 모두 다 경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명확한 건 비대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1인 비대위원장으로 가겠다. 여기까지가 명확해졌어요.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인물들 좀 보겠습니다. 김한길, 인요한, 한동훈, 원희룡, 뭐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이게 또 격세지감인 게 예. 제가 이제 대표직 사퇴 막 주장할 때 그게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한 예. 4, 5일 전인데 그때만 해도 당내 반발 논리가 대안이 없지 않냐. 대안이 없는데 무슨 대표직 사퇴 얘기하냐. 지금 봐보세요. 대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보군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우겨댔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득권이죠.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혁신 비전이 강한 사람인가, 혁신 이미지가 강한 사람인가 이게 하나랑 또 예. 하나는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가능. 근데 쓴소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만 하고 충돌하면 더 안 좋아요, 우리 당에도. 충돌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쓴소리 하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몇 안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그게 대체로 되는 분들이에요. 뭐 김한길 대표도 가능하고 또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장관 출신 두 분도 가능하고요. 인요한 혁신이도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인요한 많이 좀 밀었는데 왜냐면 혁신 이미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인요한 비대위원장을 추천하세요? 1순위로? 아니 뭐 지금 꼭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근데 국민들도 아마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되면 저 당은 확실히 바뀌는구나. 사실 지금 보면 인요한의 매직이 다 통한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 희생론이 지금 되고 인요한이 있죠. 원한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네요. 사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인요한은 조용히 있으니까 더 무섭네. 다 이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인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다 혁신 이미지가 있고 또 김한길 대표도 이제 민주당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많이 바꿀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없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하고도 편하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그 한 4분 정도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적다는 거 이거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한계다, 큰 한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혁신위원장 할 때 나라님 얘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나라님 뭐 머리 위엔 올라가지 않는다. 뭐 나는 저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비대위원장 되면 지금 당정 이 일체 이거 타파해야 되고 쓴소리도 팍팍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뭐 정치 경력 많은 김기현 대표를 보면 뭐 혁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나라님 이 이야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 이제 대통령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외국을 향해서 대표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존엄은 이제 지켜야죠. 그리고 국내 정치인으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예.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성격에 있어서는 나라님이고, 예, 그 점은 우리가 그 존엄을 지켜줘야 되고, 국내 정치인, 행정 수반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이현 혁신위원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의 나라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의 나라님이죠. 너무 선의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뇨한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 모시기에는 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전 괜찮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쓰임이 있어야지 이번 선거판에서 좋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좀 타이밍이 이제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내로 비대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원래 예정된 개각은 뭐 이번 달이 아니었잖아요. 다음 달 정도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등판 타이밍. 또 장관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꼭 그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럼 그 말은 또 허언이 돼버리고 하는 또 좀 하기는 뭐 있는 것 같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그림이 또 잘 안 그려지기도 하네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 그림이. 아니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특검은 다 반대하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국민적인 시선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당내 시선보다도. 그럼 일단 하태경 의원 머릿속에는 이뇨한 비대위원장. 이뇨한, 원희룡, 김한길 뭐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한동훈 선대위원장 뭐 이런 그림. 한동훈 당연히 선대위원장. 지금 뭐 우리 보수정 대권 후보 1위고 가장 국민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이런 이제 혁신의 상황 속에서 유턴할 가능성,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누가 당 대표,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하고 대화를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더 큰 혁신, 이뇨한 혁신이가 해내지 못한 더 큰 혁신을 해내기 위해서 또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명분도 조금씩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당의 명분이 약해져서 유턴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변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당 변화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요구한 대로 우리 당이 변하면 아무래도 탈당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